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서비스업 PMI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부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팔란티어와 타이슨 푸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에 다우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3%와 3.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등이 원인이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애플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도하면서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돌아간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후 실업률 중심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전망하는 샴의 법칙이 주목받았습니다. 샴의 법칙은 최근 3개월 미국 실업률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과거의 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대부분 예측하는 데 성공했었고 7월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3%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는 달러 대비 144엔까지 급락하며 강세를 보였고 엔화 강세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며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전역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2.4% 하락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날을 기록했으며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해 채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3.78%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향후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연준이 필요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9월, 11월, 12월에 각각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예상한 반면 JP모건과 시티그룹은 9월 50bp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도 8월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다면 9월에 50bp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가 6월에 48.8에서 7월에 51.4로 상승하면서 미국 서비스업 경제가 반등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제활동의 확장을 의미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주문 지수와 생산 지수가 각각 52.4와 54.5로 상승했고 고용 지수도 51.1로 5개월 만에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판사는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구글이 강력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피드백 루프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주장한 2020년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구글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 회사에 대한 독점 금지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장치에서의 독점적인 검색 배열을 통해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반 검색 광고는 시장이 아니므로 독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BS 헬스는 여름철에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인해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가 품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 수준은 남부, 서부, 중서부에서 작년 여름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월그린스는 검사 키트 재고는 충분하지만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가 최근 몇 달 동안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CEO 인샘 알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공익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에 공동 설립한 오픈AI를 3년 후에 떠났고 이후 2022년에 xAI라는
경쟁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에서 벗어나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라이선스 계약이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함입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이지만 2019년에 설립된 오픈 AI의 영리 자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오픈 AI는 이전에 머스크가 이러한 계획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는 최신 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쉽게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며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6억 5,3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연간 매출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했습니다. CEO인 알렉스 카프는 AI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를 강조하며 회사의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육류 판매의 회복과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닭 사료 비용이 감소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타이슨은 닭고기 사업에서 수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장 폐쇄와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 이후의 성과입니다. 연간 조정 영업이익 전망도 14억에서 18억 달러에서 16억에서 18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소고기 부문에서는 사육 비용의 증가로 인해 24년 회계연도에 3억에서 4억 달러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